귀연골과 늑연골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떨 때 두 연골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각 개인들의 코의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원하는 모양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귀연골은 굉장히 부드러운 코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처음 수술 또는 복잡하지 않은 재수술의 경우에 제가 주로 선호하는 연골이고, 늑연골은 채취할 수 있는 양이 많고 그리고 또 굉장히 지지력이 좋고 굉장히 튼튼한 재료이기 때문에 재수술 중에서도 비중격의 함몰이 있거나 혹은 새들로우즈가 있거나 또는 구축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콧대를 높이기 위한 재료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실리콘 보형물이죠. 실리콘 보형물은 수술이 비교적 간단하고 모양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굴곡이 없는 좋은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리콘에 대한 알러지가 있거나 혹은 실리콘으로 인한 염증 같은 부작용을 경험했던 분들은 실리콘 대신에 늑연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늑연골은 코끝을 수술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지만 콧대를 높이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자가 조직이기 때문에 부작용의 가능성, 염증 혹은 구축의 가능성이 실리콘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 매우 안전한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으로 코를 수술한 후에 10년마다 혹은 15년마다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실리콘은 자동차 부품처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염증이나 혹은 실리콘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지 않으면 평생 교체할 필요 없습니다. 뭉툭한 코끝 교정, 복코 교정은 코성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 후에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혹은 과도하게 교정이 되어서 찝힌 코끝, 핀치드 팁 모양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이 다시 변해서 다시 뭉툭해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 그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뭉툭한 코끝의 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히 볼륨 감소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결과가 자연스러워서 찝힌 코가 되지 않아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뭉툭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관한 좋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볼륨 감소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골을 모아주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코끝 피부 속에 아래에 들어있는 연부 조직을 충분히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골을 단순히 세게 묶거나 많이 잘라내는 것만으로 수술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들 중에 그렇게 하다가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가 찝히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연골을 자르지 않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있어야 할 구조를 충분히 보존하는 게 중요하고, 다만 그 위치를 재배치하고 또 모양을 좀 수정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잘 수술을 하면 코끝의 모양을 튼튼하게 유지해서 나중에 뒤늦게 오는 변형을 방지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이제 두터운 경우에는 사실 피부 자체는 얇게 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자가 연골을 이용해서 코끝의 높이를 충분히 높여줌으로써 피부가 잘 늘어나서
두터운 느낌을 없애게 하는 그러한 방법들. 그래서 이런 모든 방법들을 잘 조합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사이티스가 있는 경우에 코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비동염이 있더라도 그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코 성형 수술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콧물이 굉장히 심하고 또 부비동 부위에 통증이나 또 염증 증상이 있으면 염증 치료를 먼저 하고 코 성형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아시아인이라면 코 성형은 당연히 아시아인 코 성형을 주로 하는 성형외과 의사에게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인들의 코 수술과 동양인의 코 수술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시아인들은 낮은 코를 높이고 짧은 코를 늘리고 뭉퉁한 코를 줄이는 이러한 수술인 반면 서양인들의 코 수술은 높은 코를 낮추고 긴 코를 줄이는 그러한 수술이 주로 되기 때문에 서양인의 코 수술을 주로 하는 의사라면 동양인의 코는 굉장히 어려운 코 수술이고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인 코 성형을 주로 다루는 의사들은 그런 어려운 코 수술의 노하우도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아시아인 코 성형은 서양인 코 성형의 많은 부분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시안 라이노플라스티를 주로 다루는 의사들은 그 코케이션 라이노플라스티를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그 기술 테크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서양인 코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죠. 코 성형 수술 후에 처음에 며칠 동안은 코가 있는 그 얼굴 부위를 심장 위치보다 약간 높게 해서 자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앉아서 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자되 베개를 사용해서 머리 부위를 살짝 높여주는 정도면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보형물을 사용해서 콧대를 높인 경우에는 보형물이 이렇게 스테이블 하기까지는 한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첫 2주 동안에는 너무 옆으로 돌아 눕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2주 이후에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잠을 자도 됩니다. 코 성형에 관해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오해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좀 흔한 거 2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코 성형 후에 언젠가는 재수술하게 된다. 코 성형은 재수술이 좀 흔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코 성형 후에 물론 이제 주관적인 이유 때문에 수술을 다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부작용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한 3%에서 5% 정도 흔한 건 아니고, 물론 또 설사 재수술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다른 성형에 비해서 재수술 빈도가 현저히 높다든지 하는 거는 굉장히 흔한 오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코 수술 후에 코의 기능이 나빠진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코 수술을 잘못하게 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미용 목적의 코 수술 후에 기능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고, 오히려 코 성형을, 저 같은 경우는 코 성형을 할 때 기능적인 부분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비중격 만곡증이 있다든지 또 밸브에 문제가 있다든지 비염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수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코 성형 후에 기능적인 부분이 해결되는 그런 이중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